오늘은 빛과 숲 속에 빛이 등장을 할 때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이 숲속 길을 아마 걸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숲속의 스케치는 어떻게 되고 이 스케치를 통해서 채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캔버스가 아니고 종이 위에다가 채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필 스케치는 수채화 스케치처럼 해도 됩니다. 단 캔버스 할 때는 오일 베이스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충분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캔버스로 옮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연필은 사비 연필이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적인 부분, 빛 받는 중심선을 잡고,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연필을 조금 더 짙게 하면서 크로키처럼 빛이 닿는 부분은 약하게 들어가고, 빛이 좀 진한 부분들은 연필이 좀 진하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스케치할 때도 원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나무들은 연필을 좀 짙게 들어가고, 나중에 어두운 채색을 들어가더라도 결국엔 다 지워질 수 있는 거고, 또 뒤에 있는 멀리 보이는 이 사물은 연필을 조금 더 약하게, 선을 약하게 써서 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의 관계는 충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명과 지형과 그리고 빛이 어디서 오는지가 충분하게 설득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간결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다, 좀 주가 되는 나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분명하게 선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케치를 먼저 확실하게 해 놓고 채색을 할 때 두려움도 없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채색을 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스케치를 통해서 채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이로 아트입니다. 자, 앞에 스케치 했는 거 잠깐 보셨죠? 자, 이어서 바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위에 유화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물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잘 적어 놓으셨다가 아니면은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다 나열을 좀 하셔서 아니면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타늄 화이트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런 색상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하늘 부분들도 잠깐 보시면은 거의 화이트에 가깝고 푸른 계열이 좀 있죠. 그래서 바이올렛 그레이. 바이올렛 그레이는 이제 뒤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뒤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색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블루 그레이가 있겠죠. 블루 그레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라일락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잠벌리언트와 그레이 오브 그레이가 있겠습니다. 얘들은 뒤쪽으로 보내는 색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푸른 계열의 지속적으로 이 나무에도 푸른색이 보이고, 전체적인 색상의 이 울트라 마린 블루는 간접적으로나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시고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망거스 바이올렛입니다. 이건 역시 이 보라 계열에 한몫을 하죠.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로즈 바이올렛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여기 보면은
블루 그레이 밑에 보면은 옐로우가 있겠죠. 옐로 라이트입니다. 옐로 라이트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자, 이쪽 부분의 색상을 잘 보세요. 이쪽 색상이 어떤 색깔이 있는지. 바로 카드뮴 그린 프림이 있겠고요. 사실 뭐 카드뮴 그린 프림이 없을 때는 이 두 개를 쓰는데, 그 조합하기를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밝은 걸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니쉬 옐로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그리니쉬 옐로우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의 어떤 이 그린 계열의 가장 강력한 색깔인 비리디안은 발색을 좋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는 색깔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티콰이어 블루가 있고요. 그리고 에메랄드 색깔은 보완하는 색깔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탭 그린이 있겠고요. 올리브 그린. 자,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린은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약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번트 엄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번트 시엔나가 들어가고 오렌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 부드러운 붓을 쓰는 것보다는, 자, 지금 보면은 804에 85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름 살짝 묻혀서, 자, 휴지하고 해서,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잘 보시면은, 자, 밝은 것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가 이만큼 색깔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 보면은 블루 그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 살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티카이어 블루 조금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죠, 요 정도. 그래서 얘들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어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의 색상을 연출할 수가 있죠. 거의 화이트에 가깝죠. 화이트에 가까운 색깔이.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뒤쪽에 있는 색상을 이렇게 누르듯이 들어가고요. 자, 종이에다가,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종이 위에다 유화를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간접적이나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모든 작가들은 뭐 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이제 에치케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숫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약간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반 스케치를 통해서 밖에서 대충 그려놓고 실내 와서 이제 그런 2차적인 작업을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종이 위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연습을 한번 하시고 캠퍼스로 옮길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이 위에다가 연필을 쓰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캔버스에다가 그 연필 쓰는 것보다 올베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붓이라든지 그리고 색연필이라든지 그거를 써야지 되고요. 연필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색상을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린 계열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뒤쪽으로 넘겨지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뒤에 살짝 여기 녹색되는 부분들에 가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살짝만, 어차피 뒤에 있는 것들은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면서 풀어지거든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살짝만 색깔 변화가 이렇게 옵니다. 자, 오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때 그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천천히 유화는 덮어서 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하늘 부분들을 다시 잡아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걸 밟고 올라갔을 때 색깔이 자동으로 뒤로 밀리는 그런 방법적인 거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상이 이렇게 보면은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스케치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캠퍼스에 옮기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그제서야 캠퍼스에다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캠퍼스에 하시기 전에 미리 보완점을 찾기도 하고 연구도 하기도 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캠퍼스에다가 이제 옮기시면은 훨씬 더 어떻게 돼 자신감도 생기고 보완점을 이미 미리 찾았기 때문에 하시기가 편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색깔의 변화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서 색상이 한 번쯤 눌러주는 거죠. 자,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1차적으로 여기다가 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올라가면서 다른 색상이 겹치면서 만나죠. 만나서 색깔이 2차적으로 다시 배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그때그때 만들어주는 것보다. 자, 이렇게 그냥 베이스를 한번 깔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한번 뒤에 있는 거니까 살짝씩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다가 색깔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그때 색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밑에 베이스를 어느 거를 어떻게 깔아주는 건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궁금증이라든지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풍경이라든지 이렇게 안개가 낀다든지 빛을 향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밑에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풍경이든지 어떤 그림은 그냥 있는 데서 그냥 색깔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깊이 있는 자기가 이제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원건이 첫 번째가 원건에 의해서 색상의 변화가 있겠지만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건에 의해서 첫 번째 색상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뒤로 밀어준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아침에 안개가 꼈을 때라든지 이런 거 수분이 이제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빛이 졌으니까 빛을 앞에 가리기 때문에 세 번 정도 더 또 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한 번에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눠서 그게 맞춰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숲 속에 빛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접근을 할 때 그리실 때는 아마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작가들마다 해석이 다르죠. 하지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부분들은 뭐 이런 기법도 있고 저런 기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기법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잠볼리언트를 조금 집어넣으면서 자, 어떤 거는 조금 이제 밀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색상을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위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막 두껍게 자세히 보시면 두껍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두껍게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한번 살짝 뒤로 밀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자, 이런 부분들도 자, 여기 보면은 카드뮴 그린 프림도 약하게 해서
뒤에 한번 살짝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고정관념이 자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 유화는 뭐 덮어서 그리는 거 아닌가요? 뭐 유화는 뭐 먼저 들어가 나중에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어떤 대상을 그릴 때,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건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맑은 날에 안개도 끼지도 않고 빛도 오지도 않고 등지고 있을 때, 그럴 때야 그렇게 있지만, 이거는 이 빛에 숨어 있는 이 숲에 빛이 막 오는 이 상황을 연출하려면 몇 가지의 기법이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이런 기본적인 느낌을 발산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작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입을 시킬 때, 그런 계절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린 페일 들어가면서, 자, 보면은 이미 지나간 자리에서 얘들이 지금 색상을 올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 색깔이 그냥 이 색깔이지만은 밑에 닿는 부분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있게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밝은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면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좀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할 때도 밑에 한번 이렇게 베이스를 한번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베이스를 한번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에메랄드가 있겠고요. 자, 색상을 약하게 한 번씩 톡톡 이렇게 색깔을 한번 이렇게 살짝씩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톡톡톡톡 건들면서. 너무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젖어들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그 기준을 잡기에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어두운 데서부터 쭉 나오는 게 더 안 날까? 이렇게 뭐 어두운 데서부터 치고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림에는 이 돌발 상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게 대해서 이제 어떤 시기든지 그 기법을 처리할 때, 그 적용을 할 때에 대한 그런 상황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걸 빛을 등지고 있고 빛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빛도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머금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면서, 자, 그리시 옐로우가 있어요. 자, 천천히 색상을 만들어 주면서, 자, 이거 뭐 그냥 지나가도 되죠. 어차피 나무는 그 위에 다시 올려주면 되니까 그만큼 채도가 낮아지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이제 색상을 한 번씩 잡아주면서 약간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뒤쪽에도 색상을, 이 티카이어 블루라는 이 색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블루 그레이도 있고, 자, 이거를 이 정도에다가 이 색깔 보이죠? 여기는 그레이 오브 그레이죠. 자,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빛을 닿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은은하게 뒤로 빠져주는 안개가,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안개의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개가 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맑은 날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개가 끼지 않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어둡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는 또 거기에 맞는 또 기법이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안개와 빛이 원건과 또 거기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점을 약간 밝은 쪽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울트라마린, 바이오 그레이. 자, 요 색깔이 이제 살짝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 여기는 지금 요 색깔은 요 부분 좀 남겨놓고요. 나중에 밝은 거 올라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색상을 잡아주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레이 오브 그레이 하고 블루 그레이 올리브 그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마린, 그렇죠? 자, 이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티콰이어 블루를 조금씩 쓰면서 앞에 있는 나무도 뭐 다 보일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쭉 보면은 뒤쪽에 있는 부분들, 자, 나무도 이제 보이겠죠, 그죠? 보이면서, 자, 빛은 이쪽에서부터 오기 시작을 하니까 빛 받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이렇게,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터치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빛 그림을 할 때는 진짜 완전히 마르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는 그또 기법이 또 있죠. 스크블링 기법이라고. 그거는 완전히 말랐을 때 이제 그냥 마른 붓으로 빛을 때려주면 돼요.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에치케이스적인 어떤 그 종이 위에다가 할 때는 또 새로운 또 기법으로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많은 시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그 설득력을 또 잘 할 수 있듯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 시도를 통해서 그림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많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간접적이라면 이게 톡톡 건들면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뭔가 뒤로 쑥 빠지는 듯한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이제 밑에 있는 부분 뒤에를 처리를 다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시 옐로우, 울트라마린,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늘이 어느 부분에 되어 있는지, 자, 위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색깔 변화를 항상 주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색깔 변화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여기도 조금 정리 좀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는 오렌지, 여기다가 이제 색상을 조금 집어넣으면서 밑에 항상 뭔가 복잡한 느낌이다 그러면 한 번에 뭔가 두껍게 올리시면은 기회가 많이 사라지니까 약한 터치로 여러 번 해서 그 색상을 만들어 주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망가스 바이올렛 조금 넣으면서 색상이 바뀌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로즈 바이올렛 두 개를 쓰면서, 자, 여기에
바이올렛 그레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되겠죠. 색상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붓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면서 빛 받는 부분 남겨놓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이제 빛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남겨놓으면서 빛의 강도를 생각을 해줘야 되죠. 빛의 강도. 자, 색 있겠습니다. 일단 그림자 부분도 잡아줘야 되겠죠. 자, 뒤에서 빛이 오니까 요 정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스타일이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자, 번터 시엔나 오렌지 조금 들어가고요. 그린시 옐로우 조금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는 한번 약하게 살짝 집어넣고요. 나중에 여기 밝다라고 하면은 조금 색상을 약하게 주는 게 좋아요. 주면서 톡톡 건들면서 들어가죠. 주황색 계열 오렌지죠. 오렌지에다가 옐로우 라이트 조금 첨부를 시켜주고, 자, 위로 올라가면서 색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항상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요거는 카드뮴 그린 프림이 있어요. 그럼 묘하게 색상이 밝아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어둡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기회가 많아지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서 천천히 들어가야지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에 그 야에로 아트 밴드가 있습니다. 야에로 아트 밴드가 있고요. 목적은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소통 가능합니다. 소통 가능하고 또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혼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하실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뭔가 잠깐 붓을 놓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밴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지죠. 이렇게만 딱 볼까요? 이렇게 싹 보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천천히 여기 그린시 옐로우의 색상이 이쪽의 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나무에서 온다라는 거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붓을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서도 빛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남겨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밝은 부분 올릴 때 써야 되니까, 우선은 자, 이렇게 밝은 부분들만 조금 남겨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색 그림 조금 들어가서 이쪽 뒤쪽에 있는 녀석들도 또 잡겠죠. 자, 잡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의 색상을 넣을 때 분위기를 조금 잡아주면서 뒤에 있는 배경으로 인해서 얘들 모양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비를 주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여기도 보이죠? 밑에 처음에 이제
그린 계열을 깔아 놨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싹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조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여기에서도 자, 울트라마린 색깔에다가 자, 기존에 있는 자, 색그린 조금 이제 짙어지는 느낌의 색상을 아마 이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잡아봅니다. 너무 막 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쳐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비리디안 색깔 조금 쓰면서 여기 앞에 있는 나무를 한번 그려주는 게 좋죠. 자,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정교해지면서 붓도 나중에 좀 더 작은 붓으로 바꿔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전체적인 덩어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부드러운 붓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붓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색상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나무도 이때 이제 살짝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망가니스 그레이. 자, 여기 살짝씩 나무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적더라도 푸른 계열의 색상을 살짝씩 망가니스하고 울트라마린하고 기존에 있는 색깔을 조금 배합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좀 안전한 게 밑에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색상이 한 톤 떨어지죠. 자, 하지만 그걸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색상을 아무래도 조금 다운을 시킨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한번 살짝 주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딱 뒤로 보내는 이런 느낌의 색상을 이제 여기에 가지도 좀 집어넣기도 하고 자, 보이는 우리가 빛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여지는 나무들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앞에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냐면 관계 정리죠. 자, 이렇게 뒤에를 처리를 해주면서 살짝씩 자, 이렇게 살짝씩 맞추면은 자,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느낌이 오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뒤쪽에도 오고요. 자, 이건 이제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고 자, 여기에도 아련히 보이는 것들이죠. 아련히 보여지는 것들이고 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에메랄드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색그린 조금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색상을 한번 찾아주면서 붓을 이렇게 조금 돌려주세요. 붓을 돌려주면서 뒤에 빛을 피해서 조금 들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이왕 하는 거 피해서 조금 들어가 봅니다. 그린씨 방금 썼죠? 자, 피해서 들어가고 이 빛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시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얘가 이제 어디서 오냐면 이제 이쪽에서 오는 잎이기 때문에 얘 앞에 있죠. 이 나무가. 여기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썰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이제 따듬어 주면서 모양을 이제 유도해 나간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빛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도 뒤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에메랄드 색깔 들어가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면 색깔도 한 번쯤 중간 지점돼서 색상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빛을 항상 이렇게 품으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품으면서 빛을 품다. 그러니까 막 낮은 단계에서 막 빛 없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먹은 그 상태로 계속 이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 개를 썼죠. 잠블리언트, 옐로 라이트, 카드뮴 그린 프림 두 개를 이렇게 써서 빛 받는 부분들이죠. 여기를 강력하게 한 번쯤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빛 오는 부분들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것과 같이 믹스가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밝은 상태에서 분명하게 잡아주라는 얘기죠. 빛이 딱 오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가죠. 여기도 있으니까.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섞으면,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색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레이 오브 그레이죠. 갑자기 화이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너무 확 뜨는 색상이 올라가니까 천천히 색상을 한번 잡아주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도 오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어줄 거란 말이죠. 자, 예, 살짝씩 돌려가면서 빛을 머금고 있는 느낌. 자, 어디서 출발을 하는지 잘 보고. 자, 요렇게를 보면은 그래도 빛이 싹 이제 계속 느낌이 오게끔 그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는 나중에는 굉장히 두껍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나무가 다 되고 나서 이제 할 거란 말이죠. 자, 여기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울만 하다.
이 기법 괜찮네? 라고 하면 저랑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답을 뭔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보다는 약간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아, 저런 식으로도 그림이 나오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선택권의 폭을 굉장히 넓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고정관념적인 생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뭔가 멈칫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한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재료는 자기 입맛에 맞춰서 표준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그게 본인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실 때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들어가죠. 빗을 머금고 뭔가 싹 들어가면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서 붓이 조금 작아집니다. 여러분, 붓이 6호로, 아까는 8호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6호로 해서 조금 작은 터치로 해서 약간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부터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우선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빗을 조금 잡으면서 좀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갈까요? 아니,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한번 나무 부분을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자,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번터 엄버가 있고, 여기서 번터 시엔나 있지만 망가니스를 조금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그레이를 조금, 블루 그레이를 조금 넣어서 뒤에 있는 색상, 자, 뒤에 있는 거, 색상이 이렇게 나무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이 나무의 앞에 있는 걸리는 풀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피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는 터치 또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색상의 나무로.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나무 밑에 둥치의 위치인 거예요. 요거 하나 차이에 얘가 뒤로 가고 앞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 땅에서 뿌리 딱 끝에서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정리가 돼야 되고, 그게 위치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관계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나무를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서, 자, 뒤에 올 색깔, 담을 색깔을 이렇게 조금 남기면서 들어가겠죠. 자, 망가니스 색상. 자, 오묘합니다. 오묘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지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색상을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고, 자,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왼쪽으로 이미 저쪽에 색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바이올렛 그레이로 들어갈게요. 자, 어떤 저기 멀리 있는 색상은, 얘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올라가면서 살짝씩 주고, 또 여기에 나무도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앞에 있는 나무도
자, 위치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잡고 여기도 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쪽에도 자, 이 나무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뭐 호전하니까 나무 하나 집어넣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뭔가 화사한 느낌도 들고 뭔가 이제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모양을 조금 더 작은 붓으로 바꿀게요. 자, 이건 4호죠. 아까는 6호로 했죠. 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따듬어 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였죠? 번터 시엔나하고 올리브 그린 2개가 있고요. 울트라마린 살짝 들어가서 세부 묘사 비슷하게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저쪽이 멀리 있는 거니까 멀리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짙은 색깔을 한번 밑에 있는 부분만 좀 쳐주는 게 좋아요. 쳐주고 이제 나무도 그려주면서 관계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너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때 이제 가지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좋죠. 이때 여기서 오는 가지 부분 여기도 가지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때 조금 이제 짙은 느낌의 색상을 옆으로 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면서 옆으로 이렇게 치면서 들어가시면 더 예쁘게 나오죠. 터치가 옆으로 치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비리디안하고 새꼬리 2개를 써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뒤에를 딱 눌러주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설득이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앞에를 이렇게 눌러주면, 줘야지만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를 딱 잡아줘야지 이런 느낌을 나중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항상 이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자, 천천히 이제 요 밑에를, 자, 항상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실 게, 이 나무하고 밑동하고 이 밑에 바닥 있잖아요. 이 바닥 처리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면서, 그림자 안쪽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연출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도 색상을 한번 입혀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이제 밑에 바닥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좀 묘사를 명확하게 해주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눠지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탁 끊어주면서, 이게 그늘이고, 이쪽에 이제 묘사를, 이런 부분들은 이제 풀이 앞에 그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늘 속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해주면 색상이 조금 도드라지면서 이렇게 뒤에는 또 눌러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색상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얘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빛이 강력하게 오는 만큼 그만큼 대비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오니까 이 대비를 좀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좀 남겨놔요. 나중에 이제 빛 이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이제 이 대비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제 개념 정리라고 하죠. 해주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연결을 조금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조금 시켜주면서 말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요. 여기는 이제 붓을 좀 가볍게 좀 잡으시고요. 약간 붓을 이렇게 잡고 가지를 하나씩 그려주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얘들도 이제 또 그렇게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도 살짝씩 주면서 뭉쳐있는 부분들, 이제 가지도 이제 날카롭게 다 처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빛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도 좀 끊어주고.
이렇게 딱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빗을 한번 잡아봅니다. 빗을 한번 잡아보는데요. 화이트. 게다가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이트 자체로만 일단은 잡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빗은요, 눈이 부셔야 돼. 막 눈이 부셔가지고 그림 속에서도 그게 나타날 정도로 강력하게 눈이 부실 정도로 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빛이 강력하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도 그만큼 막 빛이 엄청나게 이제 뒤에서 머금고 오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자, 왜 화이트만 쓰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색상이 바뀌어요. 그 때문에 화이트를 그냥 생으로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여기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화이트, 라일락, 밑에서 치고 한번 올라가 봐. 이렇게. 그냥 덩어리채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잠벌리한테.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이제 빛이 도달을 하니까 강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조금만 더, 804 2호로 해볼까요? 804 2호로. 이제는 빛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라일락이죠? 라일락. 라일락. 테카이어 블루 조금 쓸까요? 써서, 자, 뒤쪽에서 이제 빛이 오니까 잡아줘야 되죠.
그 사이에도 빛이 싹 오죠. 나무들 전체적으로 빛을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잡아줘야 되겠죠. 빛이 막 눈부시면서 막 눈이 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도 눈부시게 해줘야죠. 그리고 뒤쪽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 여기서도 이제 빛이 노출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빛을 받으니까 여기도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빛을 잡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도 그만큼의 빛이 강력하게 온다는 거를 이 주변의 환경을 보려 할 때 그쵸? 자, 빛이 저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강력하게 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풀 같은 경우도 빛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여기서 빛을 받는 부분들 여기도 색상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하나씩 그려 나가야 되겠죠. 밑에도 이제 보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800의 1호입니다. 800의 1호죠.
색상을 한번 번트 한번 하고 올리브 그린, 울트라마린 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이때 그 나무의 결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가지도 뒤쪽에도 이제 못다한 가지들을 표현하고요. 표현을 하고 이제는 뭐 자유롭게 마음껏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앞에 잎들도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화이트 여기에도 이제 빛을 머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빛 받는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빛이 또 살짝 숨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이러면서 이제 얘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뭐 다 정리가 됐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아, 빛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자, 빛 받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반도 주는 게 좋겠죠. 자, 빛이 오는 방향, 느낌, 이런 거 이제 명확하게 빛 오는 부분들 명확하게 해주고, 색상을 자, 여기 저 속에 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느낌을 잡아주면서 만들어 나가죠. 이렇게 해도 항상 그림을 대하는 자세는 애정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빛이 노출이 돼야 되죠. 기름을 조금 써서 자, 이런 데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돼서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얘도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서 자,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의 관계 정리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 부분도 이제는 빛을 잡았으니까 이건 이쪽에서 오네요. 뒤쪽에서. 자, 여기도
점점 여기도 이제 가늘어지면서 가지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인트 한번 딱 잡아주고, 그래야지 그림이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가늘게 잡아주고,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아련하게 보이는 뒤쪽에 있는 나무들도 있겠죠. 그런 것도 만약에 이렇게 비어 있다, 균형이 조금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앞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이런 좀 재미있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빛 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조금 하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는 이제 빛 오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데는 이제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빛의 관계를 분명히 또 해주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아쉬운 부분도 막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저는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이제 안내만 해주는 역할이고, 만약에 이걸 캔버스에다가 이제 옮기신다라고 하면은 좀 한번 하고 좀 말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를 반복해서 한 3-4번 정도는 반복을 하면 이런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종이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캔버스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좀 밀릴 때쯤 되면 한번 말리고, 밀릴 때쯤 되면 한번 말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숲속의 빛, 숲과 빛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에로 아트였습니다.